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0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날씨가 5월 달인데도 비도 추적추적 오고 좀 어쨌든 감기 조심하세요. 기사를 보니 우리가 열심히 백신을 맞아도 지금 나나 여러분들이나 대상자가 아니어서 아직 맞지도 못하고 있지만 이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안전해지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지난 1학기 시작할 때는 학생들한테 지난해 한류어 언어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봅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작년에. 네, 언제 끝날지 네버 엔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동안은 이제 대중문화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사실 이제 한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뭐 현재의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음악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레포트로 보고서로 냈을 때 한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변미를 정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고민의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컨텐츠를 갖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체내 한국의 그 대중문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살펴봤고, 수업 시간에도 알게 모르게 이게 결국 영미 문화의 어떤 대중문화 패러다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신탁 통치를 이제 남한의 경우 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그런 문화의 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이제 암암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대중문화의 속성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한류의 그 기저에 영향을 주고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나를 살피게 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또 여자 대학도 뭐 교수나 학생들이랑 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드디어 이제 생산과 우리가 지금 이 문화 코드는 생산 컨텐츠, 생산자 컨텐츠 소비자의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소위 대중문화에서의 그 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타, 이제 우리가 흔히 연예인이다 뭐 이렇게 대중 스타들인데, 그 대중 스타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소비되는 그 과정의 초기 단계를 할리우드 영화 시스템에서 지난 9주차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레이스 켈리나 또 그 다음에 마릴린 몰로 같은 이제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여성 배우들을 그래서 일부러 더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남성 배우들보다는 남성 할리우드 스타들보다는 여성 할리우드 스타들이 훨씬 더 이제 그 스타 만들기의 양상에 좀 부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따져보면 우리가 대중문화의 속성 전체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어떤 그 문화 패러다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상이 달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그 스테레오타입화한 그런 여성 스타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이제 여성 스타들을 선택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돈나를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제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그 두 대형 스타들을 이제 한동안 좀 언어는 약간 잠깐 잊고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한류와 언어 가운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문화와 언어를 이제 문화 패러다임과 언어를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한동안은 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 패러다임, 국내에서의 패러다임만으로 바라보면 지금 현재 한류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아마 여러분들은 더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언어 얘기가 재밌기는 하지만 좀 딱딱하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마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마돈나 세대가 아니에요. 마돈나 세대가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무렵에, 이제 선생님이 대학을 들어갈 무렵인 이 80년대는 이제 대중가요, 한국 대중가요 스타들도 이제 좀 더 굉장히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지금은 사실 그런 어떤 서구 팝스타들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많거든요.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대중 그런 어떤 가수들의 인기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해진 것이죠. 대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늘 말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또 그다음에 가수든 영미 문화권의 그런 스타들이 최고고, 이제 우리 컨텐츠에 속하는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지금과 같은 아주 고퀄리티가 나오지 못하던 상황인 것도 맞아요. 관제 문화, 그때 80년대는 사실 이제 관제 문화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 보면 뭐 야 이거 뭐지, 급이 다르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돈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그레이스 켈리라든지 머릴린 몰로와는 굉장히 다른, 아마 여러분들 마돈나 금발머리에 멀로랑 좀 비슷한 느낌? 네, 그 멀로이즘을 따라한 거예요. 근데 전혀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면 여자는 정말 대단한 여자인데요. 대단한 여자는 단순하게 소비되는 우상이 아니에요. 소비되는 우상이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전사적인 그런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서양 사람, 그 예를 들면 한류 케이팝 스타들에 대해서 이제 영미 문화권에서 인정을 안 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너네들은 아티스트가 아니다, 입만 뻥긋뻥긋하는 인형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했던 이유는, 당장 여러분들이 마돈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던 친구들이라면 조금만 살펴봐도 마돈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악기도 잘 다루고 또 다양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다양한 악기도 만들 줄 알고 작곡에도 프로듀싱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제작자로서의 영역,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상, 그러니까 뭐 여성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여 가수라든지 또 여 배우들도 여전히 비슷한 식의 남성적 관점에서 어떤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정숙하게 소비되건 아주 그 성적으로 소비되건 그거는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돈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로서, 그래서 마돈나는 현재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고, 여기서 마돈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야, 이런 거 지금 현재 한류 케이팝 스타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방시혁은 듀란듀란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선생님보다 조금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91학번인가 90학번인가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도 가요를, 이제 말하자면 가요를 그야말로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끌어올림과 동시에 자신의 배경은 팝문화, 영미 팝문화가 있는 것이죠.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매력적인 여성이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 들었던 노래가 Like a Virgin이에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텐데, 헉! 이랬어요. 제목에서부터도 헉!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쪽 오늘 좀 분량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얘기들이라서 좀 쉽게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돈나에 대한 논의는 1995년 논문이고, 이제 마돈나 패션 앤 이미지라고 해서 더글라스 켈러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이제 그 마돈나 패션, 이미지, 사실은 대중스타에게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패션을 통해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뻐 보이고, 사실은 일반인들도 어떤 복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좀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늘 청바지를 즐겨 입는데, 청바지를 즐겨 입는 교수와 아마 굉장히 정장류 스타일의 옷을 입는 분들은 약간 좀 다르지 않나. 선생님은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편한 걸 선호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격식적인 것을 좀 안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고, 분명한 것은 의상이, 나의 패션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돈나는 반항적 여성의 도상이다, 아이콘이다. 이제 아이콘 얘기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우상 얘기하면서, 아이돌 얘기하면서 아이콘이 잠깐 나왔죠. 이미지로서의 아이돌,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서의 아이돌, 이런 얘기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죠?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 아이콘이라는 것도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배워보게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마돈나는 반항적 여성의 도상이다. 네. 사실은 마돈나는 이제 요번 주 내내 배우겠지만 3단계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스타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주체적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준, 그러니까, 제작의 어떤 대량 생산 공정에 들어간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대중에게 소비될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류 문화의 전통적 여성성에 대한 도전의 이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전에도 이런 시도는 있었지만 또 마돈나는 아주 큰 그런 그 자신의 역량과 그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제작자로서의 능력을 통해서 대중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이후로 여성 팝스타들, 또 이제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약간 배우를 더 존중하는 뭐 이 분위기가 있다면서요. 미국도 비슷한 그런 이제 뭐랄까, 배우를 좀 더 존중하고 예술가의 반열로 본다면 가수들은 좀 더 소비적이고 이렇게 뭐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근데 마돈나는 그런 존재를 벗어나는 그런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뮤직비디오 공연에서 패션 경계를 넘어서고, 그래서 남성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꼭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기존의 어떤 사회 패러다임, 문화 패러다임에서 올바른 여성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레이스 켈리 같은, 또 아니면 아닐 거면 아예 멀로 같은 여자, 이런 그 경계를 좀 극복해 보고자 넘어가 보자 하는 그런. 근데 초기에는 역시 약간 기존의 체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도상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나 노래 들어본지 않는데 그룹 중에도 아이콘이 있긴 하죠. 네, 그쵸.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한류와 언어를 하면서. 근데 하나 참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면 사실 시간도 너무 없고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교수들이 뭐 한가한 분도겠지만 정말 너무 바쁘기도 해서 음악도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들어보고, 내가 또 대중문화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각각 이제 뭐 좀 이런 쪽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고서 보니까 이제 선생님 지금 하나씩 보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평가가 올라간 친구가 있고 아직 못 올라간 친구도 있는데, 뭐 하나하나 보자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또 보면 또 뭐 대학 들어오면서부터는 약간 이제 음악 좀 안 듣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좀 두루두루 다 들어야 되는데, 뭐 BTS 노래도 다 못 듣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좀 유명하다라 그러면은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아이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크롬 클릭하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클릭하거나, 카카오톡 클릭하거나, 뭐 KB 국민은행 클릭하거나, 그게 아이콘이죠.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근데 그 아이콘은 사실은 편의상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쪽 같이 보면 아이콘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그림인데 고대 그리스의 에이콘에서 나왔고, 지금은 프로그램 명령어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조그만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도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한자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림도자의 모양상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문자가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있다라는 것쯤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표의 문자,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자가 한자이고요. 한글은 표음 문자 중에 가장 발달한 문자. 내 얘기 아니라고 계속했지, 국뽕에 차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글은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훌륭한, 우리가 엄청나게 못 살던 시절에도 서구의 학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문자가 있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기 far far east, 저 극동 쪽에 어디 허미트 킹덤, 숨겨져 있는 어떤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에 세종이라 불리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이 만든 문자가 15세기에 있는데 뒷다 대단해.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표현이 그래. 이런 문자가 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나 문물에 대해서 뭐 서구에든 뭐 전 세계 국가에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 지금 잘 살고 있거든. 잘 나가고 있거든. 물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칭찬받는 것과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모르는 극빈 국가의 어떤 문자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표의 문자가 바로 아이콘이에요. 여러분들 나라 국자를 지금 막 쓰라 그러면 막 헷갈리죠. 근데 아마 나라 국자는 웬만하면 다 읽을 거야. 자, 그거는 뭐냐면 이 그림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림으로 각인된 거. 그래서 표의 문자는 아이콘으로서의 속성, 도상성이 아주 좋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글자를 아예 모를 때는 모르지만 글자를 알게 되면 굉장히 그림으로서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알파벳 같은 경우 한글은 어떠냐면요. 표음 문자예요. 알파벳도 표음 문자고 그런데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 쓰기를 하죠. 한자랑 섞어서 그래서 정방형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모아 쓰기를 하고요. 알파벳은 자음 몸이 쫙 풀어 쓰기를 되어 있죠. 둘 중에 어느 것이 시각적 각인 효과가 크냐? 이건 내기가 아니고 실험 결과인데요. 한자와 비슷한 정방형의 꼴로 만들어진 한글의 시각적 효과가 크다. 즉 도상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높이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문자를 습득한 다음에는 시각적 효과가 커야 독서 효과가 크거든요. 독서 효과가 커요. 그렇다면 그림으로서 효과가 커야 되는데 표음 문자인데 표의적 속성, 도상성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문자가 다 있냐? 말하자면 일단 배운 다음에는 알파벳보다 훨씬 각인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각인 효과라기보다는 인지 효과, 빨리 읽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문자로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살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걸 찾는 게 아니죠. 이 그림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이건 크롬이다. 이건 한글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대중문화를 공부해 보니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팬덤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다 종교적 개념에서 비롯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말하면 21세기의 그 대중스타는 일종의 종교적 대상과도 같이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콘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서 이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 히랍 정교, 이제 동유럽 쪽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기독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슬라브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공산 정권과 좀 관련이 있죠. 이제 동쪽 유럽의 슬라브와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믿는 기독교의 계파를 그리스 정교회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 그리스 정교회의 이제 수도사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그 종교를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키릴 형제인데 그들이 만든 알파벳을 변형한 문자가 또 키릴 문자이기도 하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3쪽을 보면 그리스 정교에서 벽화와 구별되는 판화라는 의미도 아이콘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림이죠. 뭐 프레스코화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유럽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 미술사에서 말하는 이 도상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사건, 성자들의 성상, 또 비잔틴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스러운 그런 어떤 종교화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뿌리는 이제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탄압을 하지만 결국에는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는 그 풍습을 종교에 받아들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시아 쪽으로 와서 불교의 뭐 예를 들면 탱화라든지 또 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그 무속인들 방에 있는 관훈장 관우죠. 우리나라는 관우를 숭배하는 게 있어요. 관우의 사진, 뭐 산신령 사진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도상,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아까 마돈나는 무슨 뭐의 아이콘이다라고 한 것은 대중스타들이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로 하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적 대상처럼 그렇게 그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방금 4쪽에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요. 비유적 표현이다. 그래서 도상은 첫 번째 단락, 4쪽의 첫 단락을 보면 종교나 신화 근념의 관념체계상 특정한 의의를 지닌 미술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그 형상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로 비유적인 resemblance, 비슷함, 유사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상은 일종의 기호로서 기호가 표시하는 물체와 동일시되고 도상과 그 지시체의 비슷함은 회화적일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고. 네. 그래서 비유, 비슷함 이렇게 나오니까 비유하니까 딱 뭐가 나와요? 은유, 직유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예술 비평,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문학 비평이라든지 미술 비평이라든지 이런 예술 비평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마돈나가 뮤직비디오로 뜬 사람이란 말이에요.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라고 할까, 단순한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영상예술이라는 흔히 얘기를 하지만 뮤직비디오는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죠.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상예술계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뮤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BTS가 방탄이 뭘 뮤비를 내놓으면 뮤비를 해석하니 뭐니 하지만 방탄에서 처음 생긴 일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의 뮤비가 나오면 이 뮤비를 해석하기 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 이 여자는 머리카락 색깔을 이렇게 했네. 이 머리카락 색깔은 무슨 의미일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미국 지금 최근에 그래미에서 얘네들은 머리카락 색만 빨주노초 파는 뭐 하는 짓이야. 스스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인형 꾹두각시네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음악 산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쪽은 이제 마돈나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마돈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중문화 스타가 아이돌이든 아이콘이든 그러면서 팬덤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1대1로 만나봐야 되죠. 그런데 이 대중스타를 1대1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대중스타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까요? 이미지죠. 보여지는 이미지. 그런데 그 이미지는 뭘로 나타나죠? 패션이죠.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카락 생각을 하고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어떤 춤 동작을 보여주고 어떤 노래의 가사를 드러냄으로써 뮤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식의 말하자면 이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돈나의 정체성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땐 내가 좋아하는 엑소도 그렇게 슈퍼주니어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세븐틴도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이 1958년생이에요. 58년생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이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60년대가 아니죠. 70년대, 80년대 이제 80년대 이제 주로 움직이고 마이클 잭슨이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조금 뒤쪽에 약간 몇 년 차이 뒤에서 뒤에 나오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돈나의 정체성, 기본적으로 패션과 생활 양식에 대한 반항, 비수능, 개성, 그러니까 강력한 실험을 드러낸 거죠. 근데 누가 시켜서? 제작자가 시켜서? No. 이제 뒤에 아마 요번 주 수업 맨 마지막에서 마돈나의 그런 맨 마지막 페이지 미리 읽어보세요. 삶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의 변신, 패션의 활용,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 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물론 뭐 샤넬이나 이런 어떤 패션의 그런 어떤 그 대단히 중요했던 인물들의 를 통해서 우리가 패션의 어떤 철학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뭐 알고 있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에 녹여내고 자신의 스타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돈나의 정체성 변신은 처음에는 단순 댄서, 가수, 모델, 뮤비스타, 배우, 사업가 등등 그러면서 슈퍼스타의 모습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가공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레이스 켈리나 마릴린 monroe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한 10여 년 정도의 사이에 다른 어떤 스타 탄생, 여성 스타 탄생이 가능했던 그만큼의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기성세대들 중에 무작정 미국을 찬양하고 그런 분들인데 거기도 여성 투표권이 있었던 것이 1940년대입니다. 40년대이고요. 선생님은 남녀 차별이니 뭐니 이런 그런 얘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기회 앞에서 평등하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닌가. 그 기회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놓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만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가장 이제 슬픈 일인데 이제 이 시절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미국 여성들조차도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계가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에 등장했을 땐 나이 어린 성적 매력을 주장하는 보이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톰보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그리고 물질적 여인의 material 그다음에 노래들을 한번 여러분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있잖아요. 아마 이게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 안 되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고 막 이랬으면 더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못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아마 깜짝깜짝 놀란 헉 하는 비디오 뮤비들이 이제 지금 선생님은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고 아마 하나만 찾아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추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심만만한 금발 여인, 블론드의 여인으로 또 이렇게 이제 본인의 모습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냥 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한류 스타들이 블핑이나 블랙핑크나 이런 또 누가 있었죠? 갑자기 SM 있죠. 트와이스나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마돈나가 했던 방식의 그 전형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돈나의 음악적 변신도 보면 지금 방금 처음에는 버블껌 락이라고 해요. 버블껌 뭐냐? 풍선껌 짝짝 씹으면서 10대 애들이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자신의 메시지가 있는 선율을 중시하는 실연의 노래. 마돈나의 가장 큰 위기는 아마 여러분들 그 명연기를 펼치지만 헐리우드의 악동으로 불리는 숀펜하고 숀펜은 참 연기를 잘 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마 숀펜도 아마 알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굉장히 결혼을 하므려서 약간 기존의 보수적 미국 사회, 여러분 미국의 기본적인 정서는 청교도주의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왜 지금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영국 선교회를 벗어나서 아주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자 미국에 정착한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사람들 기본 정서는 아주 청교도적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훨씬 종교적이고 근데 그게 약간 보이다가 결국 이제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나중에 또 살펴봅시다. 그리고 뮤비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전의 가수들이 갖지 않았던 그런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팝 모더니즘을 구현하게 됩니다. 뒤에서 사실 설명하겠지만 얼마 전에 BTS가 이제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그 이제 MTV의 어떤 영상이라서 막 근데 일반인들은 아마 오히려 여러분 세대들은 모르는데 선생님 세대에 조금이라도 팝뮤직 선생님 세대는 대부분 팝뮤직에 관심이 많았어 한다면 MTV에? 라고 깜짝 놀라요. 그냥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 다양한 K-팝 스타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실 그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지만
뭐 10대 중고등학생들한테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미 BTS는 늙은 애들이죠. 그렇긴 하지만 기성세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MTV라고 하는 데가 뮤비 보내주는 그런 TV예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아주 잘 활용한 첫 번째 사람이 마돈나였어요. 그리고 마돈나의 헤어 변신. 자, 헤어 변신 이렇게 중요했냐? 이렇게 중요했는데 K-팝 스타들의 머리카락 색깔 가지고 비아냥거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 평론가들조차도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미국의 영미문화권의 그런 어떤 평론가들도 지저분한 금발, 백금색, 검은색 이제 머리카락 색깔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돈나는 자신의 체형도 그래요. 처음에 나올 때는 막 아주 10대들의 어필하는 그런 예쁜 그런 이제 그래서 아까 뭐 버블검 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적이고 감각적 몸매였다가 그 다음에 좀 20대를 가면서 육감적이고 되게 이제 그 뭐랄까요 성적 매력을 주체적인 성적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근육질로 변해요. 근육질로 변하고 이제 뭐 미래주의적 테크노 몸매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신체는 이제 노화하게 되니까 이 노화하는 신체가 이 내 몸이 어떠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영리한 그런 스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션의 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잡하고 이제 10대 취향적이니까요. 그래서 최신 유행 뭐 극단적 테크노에서 왜냐면 90년대는 또 여러분들 테크노 알죠? 테크노 음악이라고 하면서 그냥 레즈비언 스타일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콘서트 의상이나 이런 거 보면 선생님 정말 이 수업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퍼포먼스들도 보여요. 어떻게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탈현대화한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뭐 그야말로 뭐 아방가르드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요 8조 마돈나의 마케팅 전략과 발전 과정 1차 시는 요거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서구의 팝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홍보 전략의 가수다. 이제 이게 95년 논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돈나가 지금 물론 이제 60대 선생님보다 나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현역이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95년이면 이제 현역에서 거의 물러나 있기 때문에 평가가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과 홍보의 결과로 만들어진 메가 슈퍼스타죠. 마돈나의 발전 과정은 음악 제작, 패션, 섹슈얼리티의 전개, 이미지의 구성에서 크게 3단계로 나뉘었다고 하여 보이토이 시기, Who's That Girl 시기, 그 다음에 블론드 앰비션 이렇게 그런 3개의 시기 굉장히 제목만으로도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마돈나의 음악적 성공은 이미지 생산과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이미지를 본인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만들어준 이미지가 아니고. 근데 반면에 영화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뭐 어떤 이는 그런 영화의 우리 클로즈업 효과를 했잖아요. 클로즈업에서 유용하지 못한 그런 뭐 외모다라는 그런 비하적 표현도 했지만, 네. 일단 스타라 하더라도 자신의 분야가 아닐 때는 또 성공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후로는 영화에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죠.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